우리는 찬란했던 문화를 자랑하는 고유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가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바로 중국이 한반도의 역사가 모두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억지스러운 역사 왜곡을 하면서까지 주변 국가들의 역사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중국의 동북공정의 숨은 속내를 알아보기 전에 그들이 어떠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먼저 고조선을 자신의 역사라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기자 동래설인데, 중국의 망명객이었던 기자가 고조선으로 넘어와 토착민을 다 몰아내고 지배권을 가졌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현재의 결론은 기자가 실제하지 않았다고 본다. 기자는 중국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유물, 유적을 보더라도 당시 문화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이상한 부분은 기자가 고조선에 왔다고 했던 시기는 고조선이 가장 강력했던 시기이다. 우리는 여기서 중국 측에 의해 조작된 것이 아닌가 의심해보게 된다. 또한 중국은 예맥족이 부여를 세웠고 예맥족이 중국의 소수민족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부여의 왕자였고 백제는 주몽의 자식들이 세운 나라이다. 따라서 중국이 주장하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모두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고구려의 경우 중국은 고구려가 조공을 바쳤다는 이유로 고구려가 독립국가가 아니라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공, 책봉은 그 당시에 변형된 외교, 무역관계였다. 당시 중국과 외교나 무역을 하려면 조공과 책봉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따라서 중국의 선진문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주변 국가들은 중국의 조공, 책봉을 받아들였을 뿐이었다. 발해의 처음 국호는 말갈이었다. 이를 근거로 중국은 발해가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분명한 계승 의지가 있었다. 당시 일본이 발해의 왕을 보고 고려 국왕이라 지칭한 것을 보아도 발해가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지방정권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발해가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지방정권의 신하가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실행한 이유가 무엇일까? 중국의 역사인식은 현재 영토로부터 바라본다. 곧 지금 자신들의 영토에 존재했던 많은 국가들은 자신들의 역사라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구려, 발해의 영토도 지금은 중국의 영토이므로 자신들의 역사라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자국의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남북한과 러시아가 역사 왜곡을 진행함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의도는 다른 것에 있다. 중국의 동북 쪽에는 동북 삼성이 자리 잡고 있다. 그곳에는 조선족 교포들이 밀접해 있는 지역이며 한국과 역사 문화적으로 밀접한 곳이다. 따라서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이곳에 대한 지리적 분쟁을 막고 많은 조선족들의 뿌리가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 있다고 조작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동북공정의 공식적인 연구 프로그램은 끝났지만 중국 안에서 동북공정식 역사의식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간략히 살펴보면서 역사라는 것이 얼마든지 왜곡되기 쉽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역사라는 것은 집단의 기억이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역사는 사라진다. 우리는 역사의 의미와 해석까지 잘 기억하며 후대에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